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공부하지 마라 최면하라 박세니 대표님 책을 가져왔습니다. 박세니 마인드 코칭, 박세니 멘탈 아카데미, 심리안정 교육연구소 등등 대표이시고요. 사인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분 최면과 인연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심리학을 연구해서 최면요법을 상담에 적절하게 접목을 해서 무의식 영역을 변화를 일으켜서 교육을 하는 심리 전문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재수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런 것도 석사학위 논문으로 하셨고요. 연애관계와 연애 태도에서의 성차와 집단 차이 이런 것들 해서 발표한 논문도 다수고,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그런 재수생이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성적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을 잘 다루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나 뵀는데 만나 뵙자마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실물이 더 예쁘십니다 라고 실물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제가 옷을 입고 네 했습니다. 별로 근데 이제 그렇게 저한테 첫인사를 하셨고, 인스타그램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라고 했더니 또 거기에다가도 실물이 더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이분이 진짜 심리 전문이시구나. 정말 심리 전문 상담가시구나를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예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2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던 네, 그래서 지금 드레스 입고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귀걸이 이런 거 하고 올림머리 하고, 머리는 그냥 대충 묶었습니다. 네, 실물이 더 이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의식을 끌어올리고 나의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과 감탄을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최면이다. 그럼 최면이란 무엇인가? 최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말한다. 내가 집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의도적 집중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강하게 집중이 되어버리는 상태를 최면이라고 한다. 자, 우리는 최면이라고 하면 처음에 전 좀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책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멋진 이성에게 빠져들 때, 만화책이나 영화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무언가를 열중한 상태로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반복되는 최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 예전에 어린아이가 떨어지는데 70대 경비 할아버지가 아이를 받아서 목숨을 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는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있었죠. 엄마가 아이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경비 할아버지는 당시 아이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정신을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저 충격이 몇 톤의 무게인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면의 상태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정말 무한계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가 차에 깔렸을 때도 엄마가 차를 들어버린 그런 얘기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또는 사업이나 목표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최면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무의식을 완전히 통제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저도 책을 계속 보는 이유가 저의 무의식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가요,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마. 위험해.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루에 몇 번 듣나 세웠더니 각 가정에서 하루에 평균 33번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지만 부모 자신도 역시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그런 부정적 암시, 저주나 폭언 같은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치명적인 부정적 암시를 남겼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넌 공부 못해서 앞으로 뭐 될래? 이런 말들도 키가 작아서 걱정이야. 키가 작아서 걱정이야. 이 말을 매일매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작아서 걱정이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가 육아나 부모 교육서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면 이런 걸 묻는데요. 서울에 가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라고 하면 어려워요 라고 한대요. 돈 버는 것은? 그것도 어려워요 라고 한대요. 명문대 가는 것도 어렵다 라고 한대요. 자,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어렵다고 받아들인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해 라고 최면을 당한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의식을 바꾸는데 이분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스승님이란 정의가 있어요. 스승님이란 나를 고도의 집중 상태, 최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스승님을 만나게 되면요. 집중을 잘하게 됩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면 정신없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배웠는데 더 머리가 복잡하고 잠이 안 오고 집중도 안 되고 정신없고 그래서 정신없는 스승을 만나면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강의만 들으러 다니고 뭔가 변화가 없고 돈만 계속 쓰는 그런 상태가 되죠. 하지만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면 여러분 혼자서도 잘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승님을 만나러 많이 다녀보세요. 저도 많이 다녔고 다니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돈 잘 버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버는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 몰입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최면 상태를 즐기고 있대요. 완전한 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탁월한 능력과 수준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몰입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돈 버는 것에 몰입이 잘 돼요. 재밌어요. 계산하고 엑셀로 돈 계산하고 뭐 돈이 되는 물건을 파악하는데 눈이 정말 반짝반짝하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밤을 새도 몰라요. 예전에 부동산 경매 공부할 때도 내가 부동산 경매에서 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얼마 이하의 땅을 보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그 땅을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클릭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근데 이렇게 몰입과 최면 상태가 빠집니다. 전 단 한 번도 그 부동산 공부하기 전에는 밤을 새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노는 것도 힘들어서 밤새서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글을 쓸 때도 밤을 셀 수 있게 됐고요. 사인을 제가 뭐 책을 낼 때마다 사인 한 1000장씩 하는데 그때도 완전한 몰입의 상태, 최면의 상태,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도 않고 정말 빠르게 손 아파, 힘들어, 그게 없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타임랩스로 올린 거 있죠. 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뚝딱 합니다. 먹을 때도 몰입을 하고, 네. 몰입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여러분이 몰입을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더 강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매번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스승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이 스승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대요. 부모가 없는 고아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불운한 것이지만 이 넓은 세상에 스승이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능력과 재능에 감동을 받아본 적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합니다. 이런 욕은 처음 듣습니다. 반대로 세상 최고의 찬사는요. 최고의 스승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최고의 스승이 있는 사람은 최고의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멋져요. 저는 그래서 제 스승님을 최고로 대접합니다. 왜? 내가 최고의 존재가 되니까. 우리 스승을 절대 깎아먹으면 안 돼요. 저는 반대로 제가 가장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승을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을 막 욕하고 저 사람이 어쨌고요. 저 사람이 알고 보면 나쁘고요.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스승을 최고로 여겨야 자기가 최고가 되는데 스승을 저렇게 욕하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나도 무시하고 욕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배우든 뭐가 어쨌든 나는 최고의 스승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세니 대표님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는 교사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맡으신 반은 처음에 전교 꼴등이라도 반드시 1년의 시간 안에 전교 1등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박세니 대표님이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성적을 끌어올리거나 마인드를 코칭하는 걸 잘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부러웠어요, 되게. 그죠? 부모로서 가장 필요한 자세.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줬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자, 부모가 잘해야 되는 것은 아이한테 공부해라, 뭐 더 열심히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미 있는 무언가에 몰입하고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아이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라고 해요. 그러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지만 훌륭하게 성장하신 백도 없고 뭐도 없지만 정말 잘 되신 분들 만나면 꼭 물어봐요. 부모님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어요? 라고 많이 묻습니다. 이유는 저도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책을 읽었다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책을 열심히 봐야지. 내가 좀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 열심히 살고 있다면 아이들은 알아서 보고 배울 거예요. 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잘 될 놈은 더 잘 되고 안 될 놈도 잘 된다. 별표 할까요? 안 될 놈도 잘 된다. 네, 진실입니다. 교육만 잘 받으면 우리는 엄청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효상종 끼리끼리 우리가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주변을 잘 살펴라 라고 해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래요. 그 친구들의 목표가 없다면 당신 스스로 친구를 잠시 접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 부자, 성공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희망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사람들 잘 안 만났거든요. 저는 돈도 없고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안 만났죠. 좀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근데 정말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좋은 분들을 책으로 만났습니다. 유효상종, 당신이 점점 발전할수록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성장한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친구들 만나지 않더라도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에 오시면 우리 공주님 왕자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가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어렵다라고 되면은 돈 버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나 뭐 이런 말을 부모한테 많이 들으면 돈 버는 거 어려워 열심히 노력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씨름장에서 500원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500원이면 거의 과자 10개 막 50원짜리 과자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뭐 해수욕장에서 뭐 돈을 줍고 막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돈은 공짜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갖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소모된다라고 생각했더니 실제 지방이 연소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겨운 청소, 아이고 하기 싫어 이러면 피로하고 몸에 독소가 쌓인다고 해요. 저는 자동차가 없고 면허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 어차피 이동하는데 열심히 걷고 있어. 그리고 허리도 더 반듯하게 하고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운동을 하겠어? 이러면서 지하철도 막 타러 가고 버스도 타러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살이 많이 찌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천재란 누구일까요? 천재란 특정 자극에 몰입해서 그것을 하는 것에 절대 시간을 확보한 자라고 합니다. 몰입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확보한 자. 그러다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자를 천재라고 한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매일매일 책을 리뷰를 하면서 리뷰를 하기 위한 절대 시간을 매일 확보를 합니다. 제가 천재라는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고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하는 말이 그지같이 하세요. 그지같이 대충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되고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지같이 대충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걸 매일 하게 되면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SNS를 하든 독서를 하든 어떤 분야 공부를 하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요, 생각에서 나온다고 해요. 이분이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돈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요거 별표 해볼게요. 나는 돈이 무한대로 많다. 너무 좋은 문장이라서 별표를 막 했습니다. 돈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무의식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뭐 환경오염,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대인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집단의 수많은 문제점 중에 특별히 관심이 가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된대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정리, 정돈, 수납을 가르칠 수도 있고 혹은 청소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 그럼 우린 젊은 시절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바로 도서관이래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려면 도서관이 그 아이디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최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있는 곳이 도서관이다라고 해요. 저도 그래서 계속 책을 보는 게 정말 많은 문제 해결을 다 해줍니다. 육아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절약 저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 관계, 여러 가지가 다 책 안에 지혜가 있으니까 저도 계속 책을 보면서 행복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다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시대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노비 신분으로 살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래요. 옛날에 양반 별로 없었어요. 그죠? 상상만으로 끔찍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큰 축복과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크게 느끼면서 마음껏 배우고 즐기고 성공하라. 여기 또 별표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신 분은 정말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부녀자로 살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충청도, 서울도 아니에요. 충청도에 사는 그냥 애기 새 키우는 아줌마. 맨날 손빨래하고 가마솥에 불 떼고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면 바느질 정도 하겠죠. 아니면 막걸리 팔 수 있었을까요? 여자가 하는 직업 너무 없어요. 조선시대는. 근데 우리 지금은 너무 여러분 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하죠.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줄이고요. 상대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잘 들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도 많이 나와 있죠. 경청하라. 그리고 돈을 또 벌고 싶으신 분은 돈도 잘 벌고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을 분석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인을 집중시키는지 어떤 방식의 최면을 잘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최면이라는 개념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서 볼 수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강점들을 당신의 생활 속에서도 나오게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롤모델들을 잘 분석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하면 나쁘구나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을 크게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성공했지라고 한번 봐주세요.
이분은 이제 대학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명문대를 꼭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문대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똑같은 학비를 내도 학교에 유명 인사 한 번 오기가 쉽지 않고 선배들 중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의 수가 더 적고 성공에 대한 강력한 열의를 가진 친구들도 많지 않기에 발전적인 자극도 적기 마련이다. 그래도 좀 재수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가면은 같은 학비에 뭐 명사들이 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선배들 인맥도 더 좋을 수 있겠죠. 저도 솔직히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명문대가 있고 선후배가 도와주고 동기들이 잘 되면 더 좋겠죠. 저는 사실 그래요. 막 이런 데 목숨을 걸고 싶진 않지만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좋은 학교에 꼴찌로 입학했으면 좋겠어요. 왜? 좋은 사람들 만나라고. 그 친구 잘 만나고 선배 잘 만나고 좋은 자극을 받는 게 우리 인생에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끝으로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대형 서점에 자주 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다. 책을 읽지 않는 자는 발전이 정체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만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책을 보며 발전해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책을 읽는 나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그 마지막 문장을 제가 보면서 옷을 드레스로 갈아입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지 마라 최면회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도 깊은 몰입과 최면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